안녕하세요. 에스라 페이트 TV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미션 앤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영어에 대한 건데, 저희가 항상 미션 앤 컨텐츠는 그 어떤 부수적인 통로 또는 나의 취미나 특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통로로 사용할 것인가 라는 느낌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어 지식을 다루기보다는 그 영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 늘게 되었는지, 제가 이전엔 어땠고, 어떻게 공부했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efore study. 제가 영어 공부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after study, 그 다음에 공부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마지막으로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후에 또 영어 관련된 정보 컨텐츠를 힘이 닿는 데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입시 영어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았고, 문법이나 독해는 나름 소양이 있었어요. 문제는 리스닝과 말하기죠. 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고 나서 다시 수능 리스닝을 들어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리스닝과 우리 영어의 원어민들이 쓰는 리스닝은 속도나 질적인 측면에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 회화로 뭐 what I want,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의 회화지, 실제 외국인들과 회화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또박또박 읽어주지 않습니다. What do you want?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훨씬 더 길고 빠르게 말해요. 제가 그래서 before study, 영어 공부하기 전에 영어 실력이 막혀서 겪었던 몇 가지 일화를 오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결단하게 된 계기가 영어 예배를 섬기면서였어요. 예전에도 영어 예배에 가본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전도사가 돼서 계속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건 처음이었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가는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목사님께서 영어 예배도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죠. 근데 영어 말하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영어 예배를 때로는 인도도 해야 되고 거기 외국인 친구 전도사들과 예배 관련해서 토의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몽골 선교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돈을 저축해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저축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 생각이 안 나 당황하다가 손짓 발짓 막 써가면서 겨우 설명드렸더니 외국인 친구가 save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인도 대사관 행사에 초대받게 됐는데 제가 무슨 인도 대사관에 인맥이 직접 있는 게 아니라 아는 분 통해서 건너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인들 다 영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막 하시는데 제가 제 순서가 될 때까지 막 식은땀이 흐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몰래 막 구글로 검색하고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짤막하게 소개 멘트를 미리 써놨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한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개는 안 하게 됐죠. 근데 그날 행사장 끝나고 나오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소개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떨리나. 그때는 정말 그 정도 실력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대학 시절에 영어 회화 수업을 계절학기 때 했거든요. 대단한 사건은 아닌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영어 시트콤을 같이 보는데 저만 못 웃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못 웃는 친구들이 몇몇 더 있었지만 확실한 건 제가 제일 못 웃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수능 영어 만점은 정말 문법, 독해에 관해서 그냥 내가 국내에서 얻은 실력이지만 내가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외고를 다녔으니까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보고 또 주변에 엘리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막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원래 전공하려고 했었으니까 주변에 음악하는 지인들 많잖아요. 근데 음악하는 지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요. 그런 거 보면 자괴감이 느껴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미국을 가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원어민들과 계속 함께 지내야 되나? 이런 게 계속 내 안에 고민이 있는 거죠.
실전 영어는 다르잖아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어 예배 설교, 외국인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문장을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 놔야지만 겨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의 영어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경제라는 신문에서 인용한 자료인데 한국인의 영어 수준은 읽기는 22위, 말하기는 122위예요. 제목을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한국인의 영어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현주소를 잘 반영한 게 저였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워낙 한국의 입시 제도가 빡세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 공부 진짜 많이 해요. 독해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단어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제가 네이티브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한국의 영어의 단어 수준이 좀 너무 심하다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다 배울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말하기 실력, 회화 실력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데 단어나 구문 자체만 너무 복잡한 걸 접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하기나 아니면은 듣기에 있어서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단어나 독해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 실력을 이 실생활 가운데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균형 있게 발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나마도 입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치니까 영어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 자체도 퇴화하게 되고 리스닝과 스피킹은 원래 내 분야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영어 전체가 완전히 하향되는 거죠. 한국 교육 환경 안에서 영어 학습 과정은 언어의 근본 취지, 소통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세워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after study.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네이티브, 회화에 맞춘 방식으로 공부하고 나서 겪게 된 변화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다음 편 after study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